이번 에코프로 형제 주가의 경우는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리고 방향은 오른다 혹은 내린다로 정확하게 양분이 되었고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주가 방향 예측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쌍봉을 찍고 조정을 받는 바로 이 구간 이후에 단기 방향성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상향을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고 또 장기적인 시계열로는 이게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역시 조정 국면 직후의 주가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나름의 방향 예측을 했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뷰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이었습니다. 쌍봉 이후의 조정 국면은 오랜 시간 걸쳐서 흘러내릴 것이다가 저의 뷰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하방을 믿었던 근거는 여러 가지인데 뭐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 실패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중국 배터리의 입지가 이제 세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뭐 이동채 회장님의 대주주 리스크라든지 뭐 등등이었는데 실상은 이제 쌍봉을 찍고 예상보다 짧은 조정을 거친 뒤에 이제 개구리처럼 팍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이제 하방을 예측하신 전문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단기 결과는 그 전문가들 모두 틀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방향을 맞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도 박순영님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맞추셨습니다. 박순영님께서 제시한 근거들은 이제 과거에도 급등 전에 이제 계좌 먼저 까시고 뭐 클리어하게 종목을 추천하셨듯이 쿨하게 이번에도 딱딱 맞았습니다. 마치 무하메드 알리가 이제 아웃파이팅을 막 하면서 던지는 펀치들이 족족 조지 포먼의 얼굴에 자석처럼 들러붙듯이 죄다 정타였던 거죠. 이제 박순혁 이사님을 믿고 투자한 개미들은 이번에도 이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냥 돈도 아니고 이제 큰 돈을 이제 벌게 된 겁니다. 종목을 보는 해안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를 보는 해안에서도 그렇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더불어 제가 제시했던 그 에코프로에 대한 하방 예측의 근거를 듣고서 투자 결정을 참고하신 분들께는 제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에코프로 종목을 이제 팔라고 뭐 부추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계좌에 손해를 끼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틀릴 때가 맞을 때보다 더 많으니까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실 때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를 참고했고 또 쇼츠도 여러 개 만들어 올렸습니다. 뭐 런던 고라니 형님, 테이버 형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뭐 한병환님 같은 이제 하방을 본 전문가들 영상들도 올렸고 뭐 더 오른다. 아직 한참 더 남았다라는 입장이신 이제 김지훈 대표님과 박 이사님, 선대인님 영상도 여러 차례 올렸기 때문에 하락 입장의 영상만 유통시켰던 게 아님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에 가장 기억 남는 댓글은 바로 공부 좀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박순혁님의 멘트는 이거예요. 물리더라도 바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조정 올 때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왜냐? 다들 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 이 멘트가 이제 기로의 상황에서 방황을 하던 개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식은 결과로만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에게 돈을 벌어다 준 전문가만이 찐 전문가다. 아무리 친절하고 겸양을 떨어봤자 돈을 잃게 했으면 그 전문가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제 어제 선대인 TV에 박 이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대인 TV를 시청하면서 이제 한 수 배워 보았고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영상을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참고로 선대인 TV 방송에 제가 만든 영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이제 한병환님 영상이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영상에서 중요한 몇 곡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경합에서 이제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고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사안은 바로 중국 배터리였죠. 한국 2차 전지의 미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분위기였고 이제 중국 LFP 배터리 입지가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도 LFP 배터리의 비상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가격 경쟁에서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었는데 이 사안은 이제 차트로 보면은 논란이 바로 종결이 됩니다.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ETF와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대장주 CATL의 주가를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 테슬라가 CATL과의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뭐 하락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LFP 배터리라는 기술 자체의 한계 때문이겠죠. 중국이라는 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뭐 독일 같은 경우야 뭐 외교의 카드로서 중국계 배터리를 뭐 사용하겠지만 중국계 배터리도 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술이 안 되면은 설 자리가 없겠죠. 우려했던 중국 배터리의 대단한 기술력이나 가격적인 메리트는 한국 배터리에 대한 이제 카운터 펀치로 작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주가 급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해프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인은 공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 타겟이 돼서 공방이 있었고요. 뭐 쇼커버링이 주가 상승에 기여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공매도와의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게 딱 이 그림인데 결론적으로 숏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아직은 숏스퀴즈가 나올 단계는 아니지만 숏스퀴즈의 조건이 적은 거래량과 높은 변동성 그리고 높은 공매도 비율인데 딱 에코프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지점에서 숏스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는 80만원, 에코프로 BM은 이제 30만원 구간이 전고점, 즉 숏스퀴즈가 발생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숏스퀴즈는 공매도 친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하락을 예측해서 숏을 쳤는데 오히려 주가를 부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우픈 상황이 올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2차 전지 탑픽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광물 쪽이 좋을 것이며 여전히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이 두 종목입니다. 일단 올해는 광물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물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SK이노베이션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크게 탄력을 못 받았었던 게 SK온의 그 배터리 사업이 영업 흑자를 못 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AMPC 때문에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에코프로 혹은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매수할 의향이 있는가? 저는 당장 에코프로의 주주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에코프로의 성장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투자 원칙이 저점 매수와 떨주 몰팔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제가 사모으는 종목은 지금은 LG화학이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저는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올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전문가를 보는 해안 그리고 종목을 보는 해안을 가지신 에코프로 주주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차 전지의 공방을 넘어서 이번 영상에서 굉장히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바로 여의도로 대변되는 한국 주식판의 문제입니다. 저도 자각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 정도로 주식판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박 이사님과 이제 선대인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싸우고 있는 중인 듯하고요.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박 이사님께서 이제 금양 이사직에서 경질이 되는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박순영님께서는 이제 병든 한국 주식판의 요주의 인물로 저격하신 분이 바로 3프로TV의 김동완 소장님입니다. 애석하게도 제 채널에서도 3프로TV의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었고 그때도 주인공이 거의 이 김동완님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3프로와 금감원 원장님 그리고 그들의 디렉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많은 여의도의 전문가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에코프로 공매도를 쳐놓고서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께서 여러 증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에코프로를 매도하라고 그런 지령격인 방송을 돌아가면서 하셨고 이제 3프로에서도 지원 사격을 해줬고 금감원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뭐 그런 눈 감아주는 이런 일들. 뭐 한병환님도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겠죠. 골자는 이제 특정 증권사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거는 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를 여의도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니들은 다 그 뒤로 호박씩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여의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근엄하게 복잡게 이러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경험에도 한국 주식판에서는 겉으로는 점잖고 이제 겸양을 떠는 전문가들일수록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더 크다. 뭔가 의도를 갖고 주장하는 확률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저의 생각을 끝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